오늘 조선후 궁열전은 반정몽신의 딸로 중종의 후궁이 되어 조광조 탄핵에 앞장섰지만 아들이 사사되고 불편한 말년을 보낸 희빈 홍씨입니다.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는 아버지는 좌찬성 2조 판서를 지낸 남양군 홍경주이며 어머니는 정인지의 사위인 건공장군 권금성의 딸입니다.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당시 수레와 말, 마국간과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인 사복시 첨정으로 있었던 홍경주는 신윤목, 박영문 등과 함께 군대 동원의 책임을 맡아 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공신 1등에 책록되며 홍씨도 중종 반정이 일어난 그해 13세의 나이로 후궁으로 뽑혀 종이품 수기로 입궐하였습니다. 즉, 홍씨는 아버지 홍경주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 중종의 후궁이 될 수 있었는데 장경왕 후에 사후 새 왕비를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조정에서 오갈 때 경빈 박씨처럼 그녀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빈 박씨와 마찬가지로 어린 원자를 지키기 위한 안배로 왕비가 될 수 없었는데 그녀의 삶은 여러 굵직한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먼저 전국 공신이자 훈구파인 홍경주의 딸로 살인파와 조광조를 탄핵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당시 홍경주는 탄핵을 당하여 조광조 등의 무리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희빈 홍씨는 조정의 권세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밤낮으로 하면서 중종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국조보감 제20건 중종조3 14년 남골은 젊어서는 명망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의 간사함을 미워하여 매번 남소인이라고 부르며 배척한 채 더불어 교제하지 않았다. 남곤이 분통한 감정을 가슴속에 쌓은 채 이를 갈고 속을 썩였으나 이용할 만한 틈이 없던 중 마침 경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상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자 남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태로운 말로 상을 움직이고자 하여 몰래 대궐에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요양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산속의 곤충이 꿀물을 따라 파먹어 글자를 만들게 하였다. 또 홍경주가 찬성으로 있다가 탄핵을 받은 일로 조광조 등을 원망하는 것을 이용하여 홍경주의 딸 희빈을 종용하여 조정의 권세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등의 말이 밤낮으로 상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나뭇잎에 주초요양 네 글자를 꿀로 써서 벌레가 먹도록 하는 일을 꾸민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데 물론 주초요양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은 중종의 주도하에서 벌어진 숙청이자 친일 쿠데타로 중종은 성현으로 추앙받는 조광조의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 살인파 주변의 죄를 뒤집어 씌울 때 희빈 홍씨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셈입니다. 연려실기술 제7권 중종조 고사본말 김효사 환웅군과 심정이 홍경주가 일찍이 찬성이 되었다가 논박을 받아 파면되어 항상 분함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드디어 서로 통하여 홍경주로 하여금 그의 딸 희빈을 시켜서 온 나라 인심이 모두 조씨에게로 돌아갔다 하고 밤낮으로 임금께 말하여 임금의 뜻을 흔들었다. 또 산벌레가 나무 열매의 감즙을 먹기 좋아하니 일부러 그 즙으로 주초용 사자를 금월의 나뭇잎에 써서 산벌레가 갉아먹게 하여 자국이 생겼는데 글자가 마치 부첨수와 같았다. 이것을 따서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듣고 의혹하였다. 심정이 또 경빈 박씨의 무난비를 깨어서 말하기를 조씨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며 사람들이 모두 칭찬한다 하여 마치 여염 사이에 보통 말처럼 만들어서 궁중에 퍼뜨려 임금의 마음으로 하여금 두렵고 위태롭게 여기게 하였다. 그러나 성균관 생원신백령이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에서 김효사와 당시의 조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당대에도 홍씨가 조광조 축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널리 퍼져 있던 것 같습니다. 중종실록 103건 중종 39년 5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544년명 가정 23년 성균관 생원 신백령이 조광조의 신화를 요청하는 상소. 다만 그럴 틈이 없어서 연부를 찾고 반연을 찾아 궁중의 길을 터 홍경주의 딸 홍빈을 통하여 길을 튼 것을 말한다. 전하께서 현명한 사대부를 접견하는 마음이 조금 태만해진 것을 알고서 교묘하게 근거가 없는 말을 꾸미고 감히 도리에 어긋나는 첨언을 가차하여 심지어 귀로는 들을 망정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기까지 하여 그 사이에 차츰 젖어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는 또한 억눌림을 받고 있는 두 선어 재상 홍경주와 성운을 부추겨 함께 모의하여
한밤중에 미복 차림을 하고서 북문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마치 도둑들이 몰래 도둑질한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여우 따위가 간교하게 호리는 것과 같은 작태를 하여 천청을 공동하고 사료들을 함정에 밀어넣어 그들의 사사 원한을 갚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럴 틈이 없어서 연분을 찾고 반연을 찾아 궁중에 길을 터라는 부분에 홍경주의 딸 홍빈을 통하여 길을 튼 것을 말한다고 사관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서의 변에도 홍씨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홍씨는 알리바이가 증명되면서 빠져나갔고 경빈 박씨가 범인으로 몰려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긴 셈입니다. 그 이후에 홍씨의 오빠 홍우룡이 궁중에서 일하는 계집종을 강간하려고 한 일로 탄핵을 받기도 합니다.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3월 18일 계묘 두 번째 기사 1531년 명 가정 10년 대간이 토산현감 홍우세를 사판에서 삭제하고 홍우룡에게 벌 줄 것을 청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사이에 홍귀인 금상의 귀인임 이 살릉에서 돌아오다가 발인 때에 배귀했다가 돌아왔음. 금원군 이름은 영으로 홍귀인이 낳았음의 집에 들러 머물러 있을 때 전 장원 홍우룡 홍경주의 아들인데 바로 홍귀인의 아우임. 이 문안하려고 드나들다가 한번 그 시비를 보고 그를 강간하려고 밤을 다 잠복해 있다가 시비가 나오는 것을 엿보아 붙더니 그 시비가 힘을 다하여 거절하면서 놀라 소리치자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비록 비자라고는 하나 외인과는 비할 바가 아닌데 음욕을 내서 더러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도리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국규를 졸고기에 아직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죄악이 더욱 무거운 데다가 그 시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사실이 매우 밝게 나타났으므로 끝내 엄폐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경악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홍부가 즉시 한물을 내었으나 거짓으로 꾸며대고 승복하지 않으니 주옥에 내려 끝까지 추국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홍우세의 일은 아랜 것을 보니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조관을 사판에서 삭제해버리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그리고 홍우룡은 아랜 대로 추국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슬하에 금원군 일영 봉성군 이원을 두었는데 유님과 얽혀 영모를 의심받아 막내 아들 봉성군이 을사사화로 평창에 유배되었다. 사사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사건은 1545년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요절하고 명종이 즉위했는데 음력 9월 1일 당시 경기도 관찰사이던 김명윤이 영모를 고변하게 됩니다. 내용은 인종의 외숙부 유님이 경원대군 대신 성종의 서자로 개성군의 양자인 계림군이나 나이가 어린 봉성군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종은 계림군은 잡아들일 것을 지시했으나 봉성군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영모를 고변한 김명윤은 봉성군의 이모부였는데 명종 즉위 후 권력을 잡은 명종의 모후문정왕후와 그 누이 윤원영 및 이기 등에게 아부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이른바 을사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변 5일 후인 음력 9월 6일부터 시작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초에서 지속적으로 봉성군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님이 인종이 죽으면 질병이 있는 경원대군 대신 계림군이나 봉성군을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그 외숙 윤원로 등이 득세해 자신의 집안은 멸문을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계림군 혹은 봉성군을 세우면 명종을 축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봉성군은 수차례에 걸쳐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명종은 계속 봉성군에 대해 나이가 어려 보호해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봉성군의 생모 희빈홍 씨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져 결국 대궐에서 나와 사가로 돌아갔으나 이후에도 대간들의 봉성군 탄핵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명종 원년인 1546년 음력 9월 12일 강원도 울진으로 귀향을 가지만 유배를 가던 도중 병에 걸려 평창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 명종은 유배지를 평창으로 옮기고 약과 의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봉성군이 유배를 떠나고 1년이 지난 1547년 음력 9월 18일 부제약 정원각이 한강 이남의 양재역에서 한 장의 익명서를 발견하고 이를 명종에게 고하였습니다. 당시 익명서에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란 내용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른바 양재역 벽서 사건이며 을사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화로 정미사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시 이 사건은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가 살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윤원영 일파는 애초에 윤임 등의 역모를 다스릴 때 그 처벌을 가볍게 했기 때문이라고 간하고 윤임 일파는 물론이고 봉성군에 대해서도 죽일 것을 간하였습니다. 이때 명종은 계림군에 대해서만 사사를 명했는데 실록에 기록한 사관은 이기 일파가 윤임 일파를 역적으로 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봉성군마저 죽일 것을 간한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봉성군을 죽이라는 상소는 계속되었으나 명종은 전혀 윤호하지 않았는데 당시 홍문관에 재직 중이던 이황도 봉성군을 죽이라는 차자를 올렸다고 그 제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문정왕후의 배려로 궁궐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간들이 홍씨를 궁궐에서 살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명종이 부왕의 후궁을 축출하는 것은 내 마음에만 미안할 뿐이 아니라 자전께서도 항상 후궁을 대함에 있어 정의가 매우 두터우셨다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된 탄핵에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인지 홍씨는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궁궐 밖으로 나갔고 선조 14년인 1581년 11월 6일에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홍씨의 두 아들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 생몰년도가 전해지는 조선시대 후궁들 중 연산군의 후궁숙의 윤씨와 더불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SBS 여인천하에서는 김민희가 연기를 했는데 김한로나 윤임 같은 중신들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꾸미는 등 여러모로 경빈 박씨나 창빈 안씨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늘 조선후 궁열전은 반정공신의 딸로 중종의 후궁이 되어 조광조 탄핵에 앞장섰지만 아들이 사사되고 불편한 말년을 보낸 희빈 홍씨였습니다.